네, 너무너무 쌀쌀한 아침이죠? 오늘 뭐 영하까지 떨어졌다는 어느 지역도 있다던데.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왔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 같은 거예요. 이게 자켓이 좀 얇은 자켓인데, 이게 나름 머플러도 했거든요. 근데 머플러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비가 어제 또 오기도 해서요. 더더욱이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네요. 이러다가 정말 가을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가을이 좋은데 말이죠. 갑자기 추워지려나? 벌써부터 이 싸늘한 기온이 느껴져서 오늘하고 내일까지도 춥다 그러더라고요. 요럴 때 진짜 바로 여기저기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꼭 이러고 나면 제가 감기 걸리던데. 네, 감기 안 걸리게. 내복 이부삼 30도 돼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복을 입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을인데 내복은 아직 아니잖아요. 뭐 겨울, 한겨울이란 모를까. 멋부리다가 얼어 죽어요. 30 넘으면 뼈도 시렵고. 그런 건가요? 진짜, 이게 요즘은요, 정말 제가 나름 어릴 땐 패션 피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저의 패션이 철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좀 독특한 패션 철학. 멋부리다가 다들 얼어 죽는다고 저보고. 절대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좀 뚱뚱하게 이렇게 여러 개 껴입고 이러지 않고요. 얇은 자켓 하나만 딱 걸치고 스타킹에 부츠 신고 뭐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친구들이 너 얼어 죽겠다 이러는데 절대 패션을 위해서라면 추위도 참을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주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패딩 막 두꺼운 거 있잖아요. 완전 꽁꽁 싸매고 막 목도리 마스크 안에 몇 겹을 껴입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툼한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고 다니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막 교복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이나 특히 교복 입는 학생들이 그래요. 교복 치마 입고 막 살색 스타킹, 그 추운데 한겨울에 있잖아요. 막 눈 오고 막 이러는 날 살색 스타킹 신고 거기다가 그냥 얇은 교복마이 하나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막 이게 막 오리털 파카 입고 뭐 이러는데, 그런 애들 보면 젊음이 좋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하이힐이 점점 운동화로, 멋부리기도 귀찮죠. 점점 껴입게 돼요. 이런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안경 쓰고 쌩얼로 방송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 대학생 때도 쌩얼로 다닌 적이 없어요. 저 그런 애였습니다. 저 20대 초반만 해도 나 그런 애였는데, 가는 세월. 씁쓸해라. 네, 그러네요. 참. 아무튼 이게 특히나 푸릇푸릇한 10대 소녀들, 이런 애들 20대 초반 애기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이 든 거죠? 씁쓸하네. 얘기할수록. 이쯤에서 30즈음에 듣죠. 네. 발칙한 뉴스에서 30즈음에는 금지곡인 거 모르세요?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해봐야죠. 네. 오늘 갑자기 제가 너무 또 업됐나?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박근혜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들떠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이게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나름대로 이제 당내 내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몇 주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김종인 위원장도 다시 이제 잘 다독다독해서 데리고 오시고, 뭐 돌려막기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무성 전 의원도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끌어 들어오고 하면서 어찌됐건 나름대로 자신만의 이런 이제 좀 체계를, 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오전 중에 무슨 캠프 인선 새롭게 구성해서 이제 또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
이 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뭐 한광옥 상임고문,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등등 해서 다들 그냥 무리 없이 업무를 재개하고 다시금 대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오늘 오전 중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현안 논의하는 테이블도 마련하고 그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 이런 문제가 새누리당이 삐끗삐끗하다가 다시금 이제 나가려고 엔진에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 이런 게 기사화가 되면 그림이 참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 3m 금지령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예전에 박근혜 후보 주변에 5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m 금지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50m 금지령.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무슨 그 사람들 카메라 이 안에 프레임 안에 안 들어가면 자기들이 젊어 보이는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0m가 아니라 5m였나요? 네, 50m가 아니라 5m였다고. 네. 그럼 그때는 5m였는데 이번엔 3m였으니까 더 줄어든 건가요? 야, 나름 2m 인정해줬네요. 2m. 원래는 5m였는데 3m까지. 2m의 배려.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m 안에 접근금지 연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되냐고 이러고서 무슨 소통을 하냐 이러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후보께서 지금 발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확히 5.5m? 그럼 5.5m에서 지금 3m로 줄어든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기자들도 3m 안에 붙지 말라. 기자들 보고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에 같이 찍히게 되면 통합 이미지에 뭔가 좀 안 좋다. 대통합 이미지랑 기자들이 사진 찍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박근혜 캠프에서 기자들 너네 사진 같이 찍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박근혜 후보 이 3m 안에 붙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요. 참 물론 이게 이제 좀 대선 후보나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쫙 붙게 돼 있죠. 거의 한치 일보를 전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마이크를 다 들이대고 이렇게 한마디 따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좀 이제 불편하기도 하겠죠. 당연히 곤란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 후보의 마이크 들이대는 건 예우가 아니라는 둥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 기자도 3m 안에 붙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어떤 것이 진짜 예우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들은 그래도 이분의 말을 언론에다 알려서 이슈를 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기자들한테 최대한 잘하고 잘 써주세요 해야 될 판에 이 사람들이 기자들을 너무 물러보고 3m 안에 붙지 마라. 같이 나오면 안 되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는 그거죠. 맞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3m 안에 붙고 안 붙고 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후보가 나오는 뉴스 화면에 기자들이 등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5m 안에 붙어서 뉴스 화면에 등장하냐 마냐. 이게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모습 3m 안에 붙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습 5m 안에 붙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국민들이 뉴스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나요? 나머지 유신문들도 보고요. 트위터도 보고요. 평소에 박근혜 후보가 살아왔던 행적들을 다 알고 있고 어떤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뉴스 하면 짧게 나오는 그 장면만 보고 박근혜 후보 옆에
어르신이 없는 거 보니 완전 젊은데? 빨간색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완전 젊은 감각인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랑 대통합과 무슨 상관인지는 뭐 당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의 사고는 참 약간 이게 좀 안드로메다쯤에 있어서 네,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무튼 뭐 예, 그 3m 안에 기자가 붙으면 화면에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자들을 더 분노케 하고 그리고 5.5m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어르신들을 더 분노케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은 국민들이 더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뭐 우리 채팅창에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말 박근혜 후보께서 몸에서 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 박근혜 후보께서 그러더라고요. 캠프에서 이게 좀 박근혜 후보의 모습이 멋지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예쁜 그림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아나운서로서 카메라에 딱 나오는 이 아나운서로서 저는 공감이 가네요. 3m 안에 지금 이 카메라가 저는 3m는 훨씬 3m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이게 또 요즘 카메라 화질 너무 좋거든요. HD 카메라 이런 걸로 바짝 3m 안에 붙어서 줌 쫙 당기면요 모공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카메라는 좀 이렇게 셀프 뽀샷이 기능이 좀 있고 요런 거 대줘야지 이게 좀 이렇게 붙어도 좀 괜찮은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주름 하나하나 다 나오고 이러면 안 좋거든요.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3m 안에 붙지 말아달라.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거 뭐 괜히 기자들 이게 뭐 이미지 때문에 너 오지마 어디 공주님 곁에 이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뭐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도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3m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든지 카메라를 왜 이렇게 바짝 당기시나요 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얼굴이 이만하게 잡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지만 어쨌건 표현하는데 기자들한테 좀 우리 밖으로 너무 당겨서 잡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충분했을 것을 굳이 수치까지 딱 3m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든지 저건 5.5m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사람이 뭐니 뭐 신이야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타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박근혜 후보 께서 3.3m 아니 3.3m 그냥 3m 네 3m 안에 기자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또 하셔가지고 괜히 기분 나빠지는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대다수 언론들이 요 관련한 기사를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니까.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왜 또 괜히 그러셔가지고. 과도한 취재 제한 조치 이런 건요. 물론 또 부담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찌됐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얼굴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발언을 좀 더 많이 노출시켜야 될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좀 3m 접근 금지령 이건 좀 상당히 오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봐도 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뭐 나름 국민들과 대통합이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상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덕분에 박근혜 후보에게 불통 이미지가 제대로 딱 덧칠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 드는데요. 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가장 또 이게 불통의 아이콘이시잖아요. 각하께서 그 바티칸 뉴스에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렇게 부부께서 같이 이제 커피를 드시다가 창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고 사진도 찍고 손도 흔들고 이러셔가지고 막 V도 해주시고 하트
박스도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러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 각하께서도 안에서 밖에 있는 분들 사진을 이제 찍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사진을, 물론 본인이 올리시진 않으셨겠지만 이제 뭐 올리셨나 봐요, 페이스북을. 근데 그 사진 올리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셨는데, 멘트를 남기셨는데, 그 멘트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국민들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니까 너무 즐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가 그 장면에서 대충 어느 포인트가 소통을 했다는 건지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말을 하셨나? 창 밖에서, 쇼윈도 그 밖에서요, 창문. 그것도 2층에 계시고, 일반 그 시민들께서는 밖에, 1층 밖에서 계셨어요.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밖에서, 대통령이다. 사진 찍고, 손을 흔들고 이러니까, 날 환호하는구나. 손 흔들어 주시고, V 해주시고, 하트 날려주시고, 이런 게, 그게 소통인가? 워낙 소통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쯤은 난 정말 어마어마한 소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 환호가 아니라 욕한 건데 그러시는데, 뭐 환호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걸 딱 보니까 우리 각하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시라 그렇게 누누이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게 약간 포인트가 좀 잘못됐구나. 어쩌면 각하께서는 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딱 들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그래서 또 우리 박근혜 후보, 이명박근혜 이렇게 불리잖아요. 박근혜 후보 역시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소통의 의미를 자신만의 사전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이상하게 써먹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아오던 거, 그리고 또 아버지 때 보아오던 소통의 방식이 또 본인이 또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하게, 흡사하게. 그래서 좀 우려가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우리 3m 접근 금지령이 떨어진 박근혜 후보, 너무 소중한가 봐.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성시경 내게 오는 길 3m까지만 오세요. 전해드립니다.